Überzeugt dich dein Erfolg nicht davon, dass es dein Schicksal ist, Komponist zu sein? Erfolg? Was ist Erfolg? 성공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퇴를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써두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위대한 고요함 속에 내 몸을 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내 고향 땅의 온기 속에 말입니다. Du warst der älteste Sohn, nicht wahr? 저의 아버지께서 결혼을 2번 하셨는데 저는 2번째 결혼으로 태어난 장남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정말 귀여워하셨어요. Dich nicht? 예, 어머니 얘기로는 아버지와 내가 서로 너무 닮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에 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밤 낚시를 하러 바다로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배 위에 앉아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소리를 듣거나 다른 어부들이 노래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배에서 배로 이어져 갔고 수면이 그 울림을 멀리까지 전해줬습니다. 바다는 공명판 같았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Du bist doch als Kind zur Schule gegangen. Welche Art Schule war das? 아버지는 나를 서양식 수업을 하는 보통 소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상투를 틀고 있었고 나도 서당에서는 머리를 닦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당신 아들이 미래를 위해서 신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나는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때 나는 8살이었고요. 학교는 우리 조선시대 양식의 아름답고 오래된 건물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촬영한다고 좀 어려운 건 아니겠지? 어렸어. 윤희상 선생님은 우리 통영 출신이죠? 거기다가 우리 학교 몇 회 졸업생? 22회. 우리 학교 22회 졸업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 115회. 115회니까 거의 몇 년 차입니까? 90년 정도 차이 나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가를 한번 불러볼 건데 윤희상 선생님의 우리 학교 사랑을 느끼면서 멋지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Kannst du dich erinnern, welche die ersten westlichen Komponisten waren, die du kennengelernt hast?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학교에서는 음악에 대해 배운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온 마을을 뒤져도 내게 음악 이론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악 말고 다른 관심이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정치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순종 1년에 개교를 하였고 교사를 이렇게 세병간을 사용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도수군 통제영이지 않습니까? 제1대 삼도수군 통제사가 이순신, 그 이후로 근 300년간 여기서 수군의 총본산인데 왜구가 한 번도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상을 쳐부신 원흉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주위를 다 불태웠고 아마 세병간도 불태우고 싶었을 건데 학교를 쓰다 보니까 살아남게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보시면은 이 칸막이가 없는데 그 당시는 교실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칸막이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윤희상 선생님이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일제시대에 일제를 가장 항일했던 장소에서 공부를 하신 거죠. 여기 우리 학생들은 두루마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자를 쓰고 있지만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선생님들은 주로 군복과 기모노를 입고 있는 그 일본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ann bist du dir eigentlich der politischen Situation Koreas bewusst geworden? Hat dein Vater, der Japan-Gegner, mit dir darüber gesprochen? 직접적으로 반일적인 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중국과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반일 감정을 키우고 일본에 맞서 싸우게 한 아버지의 교육 방법이었지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을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영웅은 우리를 열광시켰습니다. 우리들은 이순신이 살았던 곳에서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내 나라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걸 배웠던 겁니다. 집안이 어려워 가능한 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나는 교사 자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일본어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과 조선어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민족의식을 높이려 애썼습니다. (2002년도에) 통영국제음악제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워낙에 유명하고 세계적인 작곡가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곡을 소개하기가 일단 대중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교가가 관내 그 당시 선생님이 이제 사실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학교에 교과는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18곡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하나씩 또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한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곡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과 원본 충렬국민학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유치환시 유인상곡 1948년 9월 7일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말 그대로 악보 원본이죠, 그죠? 친필 악보 원본이고 쭉 넘겨보면 이렇게 이 교과를 어떻게 불러라 힘차게 이렇게 적혀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유치한 선생님 친필로 가사가 시로 일종의 그죠?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악보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통영이라든지 이 충렬초등학교가 이 자체가 유일하게 발견되어서 기증받은 원본입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우리 유학생들은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한테 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승전국인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우리 역시 스스로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Wie wolltet ihr kämpfen ohne Waffen? Oder 우리에겐 엽총을 개조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품이나 작은 폭탄을 만들기 위한 재료도 있었습니다. aber ihr wart doch so streng überwacht. 우리 중 한 명이 통영 가까운 곳에 섬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섬에 작고 원시적인 지하 군수공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과 싸울 각오를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서 사격 훈련도 하고 폭파 실험도 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오랫동안 스파이에게 감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리 집 가택 수사 때 내가 작곡한 곡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Politische?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건 아니었는데 조선 가곡이었어요. 일본이 조선의 모든 것을 금지하던 때였어요. Wie lang bliebst du da im Gefängnis? 2달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 일본 경찰이 눈을 피해가지고 친구가 위조해준 그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그리고 일본 경찰이 눈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 36년 만에 해방. 나는 너무 기뻐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망명지에서 또 일본에서 감옥에서 돌아왔고 우리는 통영문화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주로 그런 이제 연극이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그걸 택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강습회, 그걸 통해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국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민족 정신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 시절에 주로 작곡한 게 교가입니다. 새로 한글로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는 새 시대를 열어가자. 우리가 나라를 한번 빼앗겨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인재를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교가에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팀이 되어서 교가를 작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통영고등학교 교가 오르골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륵산 우뚝함은 우리의 기상, 그칠 줄을 모르는 몸과 마음을 쉼없이 갈아서 진리를 캐는 슬기로운 자들아 통고건하여. 만대의 빛날 통고 여기 세우자. 교가를 이제 지어주셨다는 게 정말 저는 이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유치환 시인분 계셔서 이제 제가 유치환 시인도 정말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분 계셔서 저희 학교 이 가사를 또 지어줬다는 점이 진짜 정말 통역 학생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는 점입니다. 저는 43년생인데 이 학교가 43년에 개교했습니다. 하고 저는 10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하고 이 학교 개교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참 감회가 새롭지. 저는 이 운동장만 쳐다봐도 옛날에 이 논이었는데 우리가 이 논을 운동장을 만들었거든요. 1학년 때 벽돌 나르고 하루에 300장씩
국영수 시간에는 와서 떼야에 백돌 300장 지나고 선생님이 체크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가사 전체가 다 마음에 듭니다. 예, 장백의 뿌리, 그 백두산에 있는 장백산맥의 뿌리가 우리 학교 뒷산 양산이 되고 또 이 똥의 물이 푸른 물이 우리 흘러서 앞바다까지 닿은 이러한 고장의 토역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만년의 설기를 이어 배우는 배달의 아가씨죠. 교가를 부르며 언제 불러도 자랑스러워라.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이여. 조국 강복과 더불어 이 노래 시작되어 오늘 여기에 이르니 우리는 뜻깊은 노래말로 배움을 터득하고 아름다운 가락의 꿈을 키웠다. (1948년에) 나는 통영여자고등학교에 음악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산의 사범학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나는 음악을 가르치며 합창단과 작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의 사중주를 연주하고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초보 수준이었지만 마침내 나에게 다시 음악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박물관 학교가 있는 박물관들이 많은데요.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70년을 운영해 온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가장 오래 운영이 되었고요. 경주 어린이박물관학교가 1954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이제 당시 경주의 문화유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보호를 하는 방법들이 부족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켜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국 전쟁 직후다 보니까 어른들은 생계에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의미라든가 가치를 가르쳐서 또 경주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잘 성장하면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담아서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윤희상 선생님 교가와 관련해서 개교 1주년을 맞았던 1955년 10월쯤에 녹음이 된 그 육성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담고 있는 경주라는 도시와 이 도시에 녹여져 있는 역사와 문화의 정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고 집중하시면서 곡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의 학교 교가를 작곡한 사람으로서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역대에 지은 사람으로서의 주의할 것을 말씀하겠어요. 곡조는 슬기롭고 힘차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신라 때를 아주 기울여 생각하는 다정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겨래의 고원을 일러준 뿌리 이은하리 이천년 거룩한 땅에 움트는 새싹들이 자라
좀 강력해서 이게 크게 부르고 그 다음에 아는 힘차게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이것은 아주 천진난만하게 박물관 학교는 한말을 똑똑하게 힘을 주어서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멀리 서울서 이 말소리만 보내게 된 것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음 여러분